음. 음.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요즘 오답 영상 숙제 잘 하고 있나요? 네. 오늘은 오답 영상을 어떻게 하면 잘 찍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혹시 선생님이 이 숙제를 왜 냈는지 고민해 본 사람. 음. 왜 냈을까요? 네.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어. 아니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포인트 깎아서 선생님이 간식비 주려고. 네. 근데 아니에요. 그죠? 절대 아니겠죠. 이건 다 여러분들 실력 향상을 위해서 선생님이 숙제를 낸 겁니다. 자, 근데 분명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었을 때 너무 이해가 잘 간 거예요. 그래서 '와 나 진짜 너무 이해가 잘 갔다. 나 천재다.' 이러면서 책을 딱 덮어. 그치?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에 그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거 배운 거 같은데.' 하는데 안 풀리는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 틀리는 경우가 있었어. 그치?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네. 분명히 선생님 설명을 들을 때는 이해가 갔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 우리가 인제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내 머릿속으로 그게 들어오는 건 잘 된 거야. 그런데 그거를 들은 거를 꺼내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인출이라고 해. 그치? 그래서 내가 들은 건 잘 됐으니까 그거를 밖으로 꺼내야지 진짜 이게 내 건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출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게 바로 남한테 설명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답 영상 숙제를 하는 게 바로 남에게 설명하는 방법을 위해서 오답 영상 숙제를 낸 거죠. 자,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자, 프로테이제 효과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가 진짜 실험을 했는데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눠 놓고 한 그룹은 이 내용을 반복해서 읽게 한 거야, 계속. 근데 다른 그룹은 그 읽은 내용을 직접 설명하게 했어요, 친구한테 옆에. 그러고 나서 일 주일 뒤에 인제 테스트를 쳤어. 그런데 우리가 예상한 대로 설명한 그룹이 그냥 이거를 반복해서 읽기만 한 그룹보다 훨씬 더 잘 기억하고 있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누군가한테 설명하려고 하면은 뇌가 '이거 내가 진짜 알고 있나?' 하고 스스로 점검을 계속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읽기만 한 그룹은 기억이 흐릿흐릿하지만 설명을 한 그룹은 훨씬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럼 이걸 찍기만 하면 다 성적이 올라갈까요? 어 그건 아니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찍어야지 진짜 효과가 있을까? 선생님이 오답 영상을 보다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 문제를 읽고 식을 써. 그리고 풀어. 그리고 답을 적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선생님 그 전혀 문제 없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포인트는 받지만 실력은 거의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풀이에는 왜가 빠져 있는 거야, 왜가. 내가 왜 그렇게 식을 세웠는지, 문장에서 어떤 조건들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그 왜라는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풀이를 했을 때는 유사 문제나 심화 문제에 적용을 할 수 없어. 그런데 왜를 알면은 어떤 문제도 풀 수가 있거든요. 음. 이것도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이런 걸 전이 효과라고 하는데 배운 것을 새로운 문제에도 어떻게 써먹는지 그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순서를 외운 학생이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 풀이를 그대로 순서를 외워서 재현을 할 수 있잖아. 해답지를 보고 그 풀이를 그대로 암기를 해서 재현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잘 풀 수 있지만 조건이 조금만 바뀌면 그게 막힌단 말이지. 왜냐하면 내가 순서는 기억을 하지만 이유를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를 이해한 학생이 있어. 그런 학생은 처음 보는 문제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고 숫자나 조건이 바뀌어도 풀 수가 있거든. 왜냐하면 우리 뇌는 이유가 연결된 정보는 오래오래 저장하기 때문에 그래.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사탕이 36개가 있고 초콜릿이 48개가 있는데 이거를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똑같이 나눠 준다고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몇 명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그럼 이제 어떤 친구도 이렇게 풀 수도 있겠죠. 36과 4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돼요. 36을 소인수분해하면 2제곱 곱하기 3제곱이고 48은 소인수분해하면 2 4제곱 곱하기 3. 최대 공약수가 2제곱 곱하기 3이므로 정답은 12명이에요. 근데 이 풀이에는 뭐가 없어요? 외가 없어. 그치?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자, 여기 문제에서 보면 똑같이 나눠준다면 몇 명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잖아? 그러니까 36을 남는 거 없이 나눠준다고 하면은 우리는 36의 약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학생 수라고 하는 것은 36과 36의 약수이면서 48의 약수이므로 이 두 수의 공약수가 되어야 하는데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나눠준다 했으니까 공약수 중에서도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조건을 보고 왜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는 건지를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그쵸? 이렇게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러면 36을 소인수분해한 게 2제곱 곱하기 3제곱, 48 소인수분해한 게 2 4제곱 곱하기 3인데 최대 공약수는 공통인 소인수를 가지고 오고 지수는 작은 수를 가지고 와야 하므로 2제곱 곱하기 3을 해서 12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2, 12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야. 뭐가 들어가게? 왜가 들어가게. 왜 내가 최대 공약수를 이용을 해서 풀었는지, 그치? 그리고 풀이 과정에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도 언급을 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 문제를 읽고, 그 문제 안에 있는 조건들에서 내가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할 건지, 그치? 그 이유가 들어가야 되고, 식을 세웠으면 그 식을 풀 때도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어떤 성질들을 써서 이 식들이 풀어졌는지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푸는가를 설명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오답 숙제할 때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걸까요? 아니야. 오답 문제를 내 거로 만드는 모든 연습에 다 적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혼자 노트를 정리할 때, 아니면 친구한테 설명할 때, 뭐 시험 전에 복습할 때,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공부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 옆에 인형 같은 거 갖다 놓고 막 설명하듯이 그 인형한테, 그치? 그렇게 하면 진짜로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여러분들 실력이 진짜 쑥쑥쑥 늘어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다음 숙제부터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알겠지? 네.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또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또 만나러 올게요. 네.